이거를 통해서 92점, 실수로 2개 정도 틀리다가 이제 확정적으로 100을 얻어내기도 했고 좋은 성과를 많이 얻은 공부 방법이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고TV의 자칭 강사 우디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뭐냐면 오답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수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친구가 오답노트잖아요. 잘 쓰지 못하고 해설지 베낀다든지 그냥 예쁘게 꾸미는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오답노트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답노트는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작성법과 활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죠. 자, 그럼 이제 오답노트는 왜 쓰느냐? 그건 당연히 복습 때문이겠죠. 근데 그냥 틀린 문제를 그냥 모두 다 복습하면서 오답노트에 쓴다? 이거는 아니에요. 오답노트에도 쓰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저만의 기준을 살짝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학습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문제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A 조건, B 조건, C 조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A 조건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안 떠올랐어. 근데 이게 문제에 좀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 그러면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을 보자마자 이런 조건은 대부분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쓰여, 이런 식으로 행동이 출력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해석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렸다 싶으면은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행동을 뽑아낼 수 있어야겠다 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일단 오답노트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가 얻어갈 것이 있다, 학습할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오답노트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활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의미도 있어요. A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B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는 사실 문제를 풀 때 A로 풀었는데 10분이 걸렸다. 근데 B 방법으로 풀었으면 3분 혹은 5분 정도의 시간만 걸렸을 수 있잖아요. 좀 더 쉬운 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음부터 계산을 할 때는 요 B 방법을 써야겠다 라는 식으로 내 행동을 좀 가다듬는다든지 좀 더 쉬운 길을 사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답노트를 쓰는 의미도 있어요. 또는 계산 실수를 했을 때 그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기준은 살짝 개념적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의미라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했던 사소한 습관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이제 내 행동이 이기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답노트를 한번 써볼 건데, 오답노트를 쓰는 순서는 상당히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에다 1번, 첫 번째로 붙이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 옆에다가 내가 이거를 오답노트를 쓰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얻어가겠다라는 거를 본인만의 언어로 쓰면 돼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일수록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정도예요. 그래서 이 3단계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오답노트를 작성해 주시면 될 거고, 자, 일단은 이건 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아마 글씨체를 보니까 하기 형이나 이제 원희가 틀렸을 건데, 조건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나왔다, 그쵸? B 조건을 사용하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조건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사용법을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자마자 물론 이거 아하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바로 점대칭, 도함수의 선대칭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어체로 쓰는 편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가 편해가지고 내가 이 비조건을 봤을 때 본 함수의 점대칭 혹은 도함수의 선대칭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됐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식처럼 이런 식으로 식이 바로 빠져나왔어야 됐거나, 안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돌아가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내가 바로 이 조건을 보자마자 뽑아낼 수 있었어야 됐다라는 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가고 싶은 것을 이렇게 딱 쓰고 그것과 관련된 풀이를 바로 밑에다가 한번 써보시면은 이게 확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작성하시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복습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를 하기 또는 원희가 이제 풀다가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풀이랑 정확히 똑같긴 하거든요. 계산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오답노트도 동시에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적분을 하다가 계산 실수가 난 것 같거든요. 정적분이 약점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라 적어 놓으면 되냐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산을 할 때와 넣어놓지 않고 계산을 할 때는 그 차이가 진짜 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준 1에 따라서 정리한 거고 이게 기준 2에 따라서 정리한 거예요. 이 조건을 내가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학습을 하기 위한 오답 노트냐, 그럼 두 번째, 내가 어떤 행동을 좀 더 원활하고 정확하게 할 거냐에 대한 오답 노트. 자, 이제 방금 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오답 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화 시켜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문제 가지고는 이거를 완성하기 어려울 거니까 이제 몇 문제 정도 더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 글씨체가 제 글씨체가 아니에요. 또 하기영이나 이제 원희가 풀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요 두 조건이 둘 다 어렵거든요. 이제 얘가 전형적으로 이제 연속성 판단하는 문제인데, 연속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불연속 지점을 위주로 살펴봐야겠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불연속 지점에 집중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슬로건을 하나 크게 일단 먼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함수 자체에도 집중할 수 있는데 얘도 사실 하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조건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됐냐라고 하면은, 연속 함수를 x는 a에서 찢어가지고 연결했네? 이러면 보자마자 x는 a에서 불연속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요 조건을 보자마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그 a가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 떠올라야 돼요. 왜냐? 얘가 자체적으로 연속함수기 때문에 x는 a에서밖에 불연속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을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네? 그 뜻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소리니까 불연속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유일한 불연속 지점인 a가 바로 1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조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나도 많이 봤죠, 그쵸?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연속으로 만들 거면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이 0이 되어줘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얘를 살려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놔도 될 거고요. 내가 어떤 조건을 봤을 때 뭐를 알았어야 됐고, 또 어떤 조건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뽑아서 낸다라고 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도 이제 마저 설명을 해볼 건데, 그 두 번째 기준을 위주로 할 겁니다. 얘는 이제 계산을 좀 더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해 볼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가 첫 번째, 그리고 fx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이 다시 또 fx를 만난다가 두 번째.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바로 접선을 어떤 식으로 세워버리면 되냐라고 하면은 y는 mx라고 바로 세워버리면 되겠죠? 원점을 지나니까? 근데 이거를 은근히 가끔 실수로 놓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내가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실수를 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점을 지난다라는 걸 보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y는 mx라고 뽑아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x는 4에서 그은 게 이제 다시 또 x는 2에서에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바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그림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수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4에서의 접선이 2에 정확히 만나는 상황을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내가 식을 세워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적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럼 수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꼭 내가 알아둬야 하는 수식, 이거를 알아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도 될 거고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좀 더 발빠르게 파바박 바로 y는 mx로 하고 바로 그림 또는 수식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더 부드럽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를 그냥 복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자, 이제 작성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활용법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복습 주기 같은 경우는 그냥 틈날 때마다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종에서 저녁 먹고 혹은 점심 먹고 시간이 뜰 때 있잖아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복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건 암기를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빠박 하고 나올 수 있게 적어도 매일 한 번씩은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한 문제를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냐라는 것도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애매해요. 본인이 이제 이 문제, 이런 유형 혹은 이런 계산 방식에 대해서 좀 마스터가 됐다 라고 느낄 때쯤에 이제 그만두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피아노 학원 같은 거 다녔을 때 한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은 거는 한 사과 7개 그려놓고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슥 해서 뭐 다 한다는 식으로, 쉬운 거라고 하면 이제 동그라미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2개씩 이렇게 X하고
뭐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 됐다 싶을 때까지 복습 계속 하세요. 무한정 봐도 솔직히 상관없다 생각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많이 갖고 있을 만한 생각이 그냥 해설지를 보고 옆에다가 풀이를 베껴 써도 되냐 이거일 건데, 솔직히 저는 해설지는 개인적으로 정말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해설지는 텍스트잖아요. 전부 다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뭐 친절한 해설지라면, 안 그러면 이제 좀 생략돼서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생각하는 사고 과정과 살짝의 괴리가 있어요. 가장 베스트는 인강 해설 혹은 이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체화해가지고 오답노트에 쓴다가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 오답노트 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통해서 수학을 맨날 이제 92점 실수로 2개 정도 틀리다가 이제 확정적으로 100을 얻어내기도 했고, 좋은 성과를 많이 얻은 공부 방법이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문은 안 닫아도 되나요? 수련자와 조연출 역할을 다 해주고